구비구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떠도는 기이한 소문. 그 산소지, 산소 옆에 가는 길이겠지. 밤만 되면 인기척도 들리고 수상한 불빛도 보여요. 귀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무섭죠,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수상한 불빛의 정체는 과연 뭘까? 불빛이 출몰한다는 산속으로 탐문을 나섰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한참이나 헤맨 끝에 무언가를 발견한 제작진. 여기 돌탑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이었는데요. 돌탑이 계속 있는데 여기. 즐비하게 늘어선 돌탑들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돌탑이 늘어서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도착한 곳엔 무덤인데요 여기. 마치 돌탑의 안내를 받아 무덤에 도착한 것 같은 묘한 분위기에 달빛까지 스산함을 더해주던 그때, 저기 무슨 불빛 보이는데요.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 불빛. 멀리서 떠다니던 불빛이 점점 무덤 쪽으로 다가오는데, 어라, 이건 사람 아닌가요? 이 야심한 시각에 무덤을 찾은 누군가. 주문을 외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연신 중얼거리기까지 합니다. 돌아 이미 품에 안겨. 한참을 무덤가 앞에서 머물러 있는 수상한 여인. 한밤중, 그것도 깊은 산중에 있는 무덤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N 현장 러프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네. 선생님 지금 무덤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거기가 내 집이야. 아, 집이라고요? 응. 네? 무덤이 집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내려와.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떠나버린 할머니. 무덤가에 산다는 수상한 할머니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지난밤 무덤가에서 만난 여인은 누구였을까? 날이 밝자 그곳을 다시 찾은 제작진. 거기 누구 있는데? 산자락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탑사예요. 아, 탑이요? 예. 산소에 맨날 다니면서 그냥 심심해서 쌓는 거예요. 돌을 줘다 모아가지고 또 쌓고 또 쌓고. 내 취미 생활이지 뭐 그게. 할머니 그러면 여기 있는 돌탑은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50개 돼요. 아, 50개요? 예. 할머니 혼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쌓아 올렸다는 50여 개의 돌탑들. 50여 개의 탑을 쌓아 올리기까지 몇만 개의 돌을 홀로 옮기셨을 할머니. 무슨 간절한 마음으로 이리도 많은 돌탑을 쌓아 올렸을까요? 돌탑 길을 따라가면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무덤 하나. 잘 있었어? 내가 왔는데 모르나 하나. 무덤가에도 봉분을 애워싸듯 돌로 만든 담장이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이것도 할머니가 손수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랍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돌들을 직접 나르고 쌓은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동문, 남문, 서문은 있어야지. 갑갑하진 않잖아, 집이. 집이잖아, 이게 집이야. 비록 문이 3개뿐이지만 서울의 4대문을 본따서 만든 할머니의 작품이라는데요. 이 둘레도 다 맞춰잖아. 완전히 공원이지. 주목나무. 주목이 이 천년을 살고 죽어서 천년, 뭐 살아서 천년이라는 나무. 나무의 왕이래, 이게. 사시사철 푸르도록 나무까지 공들여 심으셨답니다. 봄부터는 걸음마다 다양한 꽃도 볼 수 있다는데요. 산소 주변을 예쁘게 가꾸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들여왔다는데, 혼자 이렇게 와 있는데 얼마나 쓸쓸해. 내가 오면 반갑지?
어머니 여기 밤에 계시던데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벌써 26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여기를 왔어. 지금도 하루 한 번 오는 때가 드물어 2번, 3번 와. 대체 누구의 무덤이기에 이리도 정성을 쏟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우리 영감이에요. 아, 영감 보러 왔지요. 와가지고 혼자 말이지만 중얼 긁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의 유안이 돼. 생전의 정이 얼마나 깊었기에 남편의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매일 오는데 뭐 내일 또 올게. 무려 26년 9천여일을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할머니. 어느새 정성스레 가꾼 무덤가는 돌탑 공원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가꿔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코앞에 자리에 있는 천막집 하나. 어쩐 일인지 할머니가 천막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라, 천막집 안에 또 다른 집이 있네요. 황토로 만든 작고 아담한 집에 아궁이까지 달려있는 뜻밖의 공간. 그런데 여긴 뭐 하는 곳이죠? 내가 사는 거지 여기서. 흙으로 그냥 집을 진 거야. 흙으로? 이 텐트 안에다. 내 방으로들 들어와요. 여기. 방이라고 우습지 뭐. 장난감 같은 게. 너무 얕게 지어가지고 울고 들어와요. 네. 아, 여기 엄청 낮네요. 제작진은 허리를 펴고는 살 수 없는 낮은 천장. 흙을 싸가지고. 근데 그냥 싸타 쌓기 싫으니까 너무 얕게 쌌어. 그래가지고. 내 키에는 맞는데 다 그렇게 얕아가지고 아주 불편해. 이부자리 하나를 펴놓으니 꽉 차버리는 동그랗고 작은 황토방. 방 안의 유일한 가구인 작은 서랍장 위에는 누군가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는데요. 우리 영감 아까 그 산소에 있던 사람 그냥 뭐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싶은 게 그렇게 든든해. 남편의 영정사진을 모셔놓은 방에서는 촛불과 호롱불만 켜놓고 생활하고 있다는데 호롱불 켜놓을 자리까지 미리 생각해서 황토방을 설계했답니다. 이런 거 다 내가 짜서 달았어. 아, 짜서 단 거예요? 이 와꾸도 하고 다 그냥 양쪽으로 큰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열게 해놨어. 이게 어떻게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공기통 해라고. 두박해 보여도 있을 건 다 있는 황토방. 놀라운 건 할머니가 혼자서 이 집을 지었다는 건데요. 누가 하나 거들어준 사람도 없어. 혼자 그냥 흙이겨가지고 혼자. 아이 20년, 25년이 됐으니 뭐 이거지 이제가. 우리 영감 저 세상 가고 그 해에 마음 잡기 힘들어서 참 별 보고 나와가지고 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걸 지었어. 그러니까 집이 되더라고. 아유 물이 조금밖에 없네. 보일러 없는 산중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데운물. 아유 물이 이렇게 먹을 물이 그거뿐이니 없으니. 데운물은 물론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 다 갖다 놨어. 물을 구하러 리어카까지 끌고 집을 나서는 할머니. 이 니아까가지 이 길에 댕기는 게 내 아지 일과예요. 돌멩이 주스러 가고 물 뜨러 가고 나무 해러 가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무덤가를 지나 산길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아이고, 물을 구하러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나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무렵 드디어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할머니만의 비밀 공간이라는 산중 약수터. 여기 약수물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다행이요. 이걸 문을 안 닫아둬서 그래. 유난스런 한파탓에 약수물까지 얼어버린 상황. 하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절대 마르지 않는 이 산중 약수터는 할머니에겐 오아시스 같은 곳이랍니다.
아이고, 오를 때보다는 수월할 줄 알았던 내려가는 길. 하지만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니 내리막이 더 난 코스네요. 물 한 번 길어오기가 이렇게나 힘이 들어서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물을 구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일사천리랍니다.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씌어야지. 뭣도 모르고 뜨거운 물로 씌면 아주 밥맛 없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 잡곡들을 화롯불에 안치는 것이 밥맛의 비결. 강원도 특산품인 감자도 큼직하게 잘라 밥 위에 곁들였습니다. 뭉툭뭉툭하게 재료들을 썰어 넣어야 제맛이라는 배추국까지. 화롯불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음식들. 다 됐어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넣고 하면 더 맛있어 구수한 게. 완성된 밥을 솥째 그대로 들고 황토방으로 향하는 할머니. 제작진의 목까지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며느리가 직접 만들어 보내줬다는 밑반찬들까지 전부 꺼내놓으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에이, 반찬도 없는 거 뭐 그냥 먹자. 차린 게 없다는 밥상이 이 정도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화로불에다 한 거니까. 같이 먹으니까 좋다. 맨날 혼자 먹다가.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겨울산. 할머니에겐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남편이 돌아간 그해 겨울부터 흙과 돌을 직접 나르며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할머니. 남편의 무덤 옆에서 홀로 살면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글쓰기랍니다. 일기책을 이렇게 보면은 나 혼자만의 추억이 다시 떠오르고 생각이 나. 때론 일기처럼 때론 편지처럼 그날의 마음을 적어내려 간다는데요. 할머니에게 글쓰기는 돌아간 남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할머니는 남편 곁에서 잠이 듭니다. 누군가는 자연이 주는 여유를 즐기기 위해 산에 들어가 산다는데 할머니의 산중 생활엔 쉴 틈이 없습니다. 장작패기로 기운 넘치게 하루를 시작하는 할머니.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힘이 넘치시네요. 이게 더 삐알게 하죠. 이게 더 잘 타. 이거는 옹지. 옹이진 가지들은 불쏘시개로 쓰기에 그만이라는데요. 수준급의 장작 패는 솜씨가 26년 산중 생활의 내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죠. 이거를 가려놔도 다 타. 대운물의 용도는 바로 새순물. 새순물 하나도 일일이 데워서 써야 하는 불편한 산중 생활. 누구 하나 보여줄 사람 없으니 가끔은 씻는 것도 귀찮을 법도 한데 할머니는 단 하루도 아침 단장을 거른 적이 없답니다. 여긴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놓고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화장이 귀찮아진다고들 하는데 할머니는 지금도 화장을 매일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이 화장을 해라 그러니까는 더 하게 되더라고. 안 하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화장을 아주 일상을 하는 거야. 함께 살 때도 곱게 화장한 얼굴만 남편에게 보여줬다는 할머니. 곱게 단장한 얼굴로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나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보러 오고 있다는 할머니. 이렇게 날마다 산소에 오다 보니 오히려 무덤 앞에 흙집을 지어놓고 생활하는 게 더 편했다는데요. 아유, 요새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엄청 힘들어. 술이나 한잔 해. 오늘은
추위를 녹여줄 술 한 잔을 챙겨오셨습니다. 가는 날까지도 내 걱정을 그렇게 해주고. 에휴, 나 고생할까봐, 나 애로울까봐. 모든 게 너무 고마워. 아무쪼록 잘 가서 있다가 내가 또 따라갈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요? 그 시시한 소리 같지만 옛날에는 항상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스르르 나고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21살 먹어 어머니를 잃었는데, 그런데 영감 죽고 나니까 아주 싹 없어져 그건. 엄마 그 눈물 나던 그 생각은. 또 올게. 눈물이 말라도 12번은 더 말랐을 26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다정했기에 할머니는 아직도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돌을 줍고 있는 할머니. 가만 보면 한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 일을 찾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요? 밥 먹었으니 밥값 좀 해야지. 이게 집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곤쳐야 돼. 저희는 지금 뭐 이거 한 번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해는 거 나 하는 대로만 따라 하면 돼.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100% 할머니 손으로 돌을 쌓고 흙반죽을 발라서 만들었다는 황토집. 하지만 견고함이 떨어지는 황토집은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데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흙반죽을 뭉치는 제작진. 그렇게 흙을 뭉쳐주니까 뭐 얼마나 쉬워. 엎드려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할머니 혼자선 반나절은 걸렸을 보수공사가 제작진이 손을 보탠 덕분에 수월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거 좀 얼지 말라고. 말리라고. 효과가 있어요? 말려야지 말리는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있겠지. 그동안 할머니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혼자서 해온 걸까요? 흙집 찢느라고. 관절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생은 많이 해. 이래서니 이렇게 툭 불어나서 반지도 있는 걸 못 껴.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집짓기에 매달린 할머니. 왜 이런 고행을 자초한 걸까요? 이렇게까지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남에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고향 없이 이렇게 된 바람에 나를 만났지. 사람은 똑똑했었거든. 그러니까 붙어 살았지. 그거 한 가지 보고도 살겠더라고. 똑똑했지만 노는 걸 좋아했던 남편은 결혼 후 내내 직업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생계는 할머니 몫이었죠. 설상가상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친 남편은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병간호한 보람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처럼 남편을 떠나보는 슬픔은 컸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속썩이고 살던 끝에 그렇게 돈을 다 털어먹고 가더라고. 아주 하나도 없이. 하여튼 그게 하나도 안 아깝고 간 사람만 억울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주 있는 대로 다 털어서 해줬어. 서운하게 한 거를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렇지만은 그게 다 묶여. 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돼. 여보, 나는 작게 당신도 자. 생전 고생만 시킨 남편이지만 태산처럼 크게 느껴졌다는 남편의 빈자리. 남은 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웬일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할머니. 어느 2층 집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까지 열고 들어가십니다.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살림집. 자식들 집이라도 되는 걸까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내가 자는 방이야. 멀쩡한 집 냅두고 왜 흙집에서 주무신 거예요? 집이 더 안 따뜻해요? 여기도 따뜻한데 옛날 집이라서 아무렇게도 우풍이 쉬어. 거기는 조그맣게 그렇게 지어놔서 하루 종일 따끈따끈하잖아.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집안. 이거야. 남편이 쓰던 물건들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는데요. 아유, 쓰질 않아서. 이거를 옛날 앞에 놓고, 이렇게 앞에 놓고서 머리맡에. 괜히 제 장난이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어내잖아. 지금 이 담배는 그때 아버님이 피시던 거예요? 내가 넣지 뭐. 아, 어머님이 넣으신 거예요? 음. 왜요? 그냥 옛날 그 생각하면서 넣어본 거지. 몰라 어떻게 된 건지 다 잊어먹었어. 근데 벌써 25년이니 그거는. 가끔씩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집에 들른다는 할머니. 이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작은딸. 이남 이녀를 낳고 키우느라 좋은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진은 점점 흐려지는데 기억은 왜 이리도 선명해져만 가는 것인지. 추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본가에 머무르는 시간이 힘겹다는데요. 오늘도 지체 없이 집을 나선 할머니. 서둘러 산을 오릅니다. 산속에서 머물 때가 몸은 고돼도 마음만큼은 오히려 편하답니다. 오늘도 기운이 다 빠져 남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방이 뜻이다. 아유 이렇게 방 뜻인 덕에 내가 살아. 내가 만든 집이니까 또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고 그래. 그래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 영감도 곁에 있고. 이곳에 오면 남편이 곁에 있는 듯해 외로움이 덜어진다는 할머니. 돌탑을 쌓고 흙집을 지은 것도 스스로에게 외로울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었다는데요. 오후 내내 적막함이 흐르던 황토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있어요. 예. 아 혼자 있는 게 적적할까봐. 아이고. 이거 좀 아이고, 맛을 보라고. 어서 오세요. 야, 이거 하나 아이고, 가져왔어요. 맛을 고마워요. 하나 잡숴봐요. 아이고, 저 먹는 게 좋네. 앉으셔. 아이고 참. 이거 뭐 큰 살림집 같아 아주. 버젓한 게 좋네. 아이고, 아유 뚜뜻한 게 좋네. 아이고 오늘 사온 건데 뭐 어째 잤어. 가드셔. 난 안 싫어 안 먹어요. 한 동네에 사는 50년 지기 이웃이자 남편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어르신. 며칠 만에 내려왔는데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잘 지냈어요? 잘 지내지요. 네, 뭐 그래요. 그럭저럭 그냥 그 세월이 그러니 방 뭐. 뜨듯하니까 네, 방 뜨신 게 좋네. 적적했지만은 그냥 살아요. 집에서 맨날로라도 내려와 본다면서도 그렇게 안 돼. 그럼 미안해. 뭐. 미안해요. 네. 자주 와. 보지도 아유 못하고. 피차 그렇지 뭐 나도 네. 가보지도 못하고.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는 할머니가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눈치인데요. 여자가 혼자 그걸 안 할래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용감한 거야. 또 걱정해봐야 그만두라고 그래봐야 이 양반이 들을 양반도 아니고. 자식들도 수차례 만류했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답니다. 여기 와서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뭐이 좋겠어. 배기 싫지. 효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잖아. 그 속을 썩고 그래도 끝까지 살았으니 복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도 복이 많아서 복순이라고 엄마가 이름을 줬나 봐. 다시 산에서 내려와 이번엔 읍내 번화가로 내려온 할머니. 웬일로 이번엔 꽃집에 들렀습니다. 색깔 고운 장미꽃 한 다발을 골랐는데요. 요 한 개만. 조화이긴 하지만 생기 가득한 싱그러움이 가득한 꽃다발.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나요? 무슨 꽃이요? 그냥 아무 꽃이나 사다 꼽아. 그렇게 가끔씩 먼저 꼽은 게 다 날라서 다시 꼽으려고. 아버님이 원래 꽃을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꽃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할머니가 부지런히 정원을 가꿔 봄, 여름, 가을에는 옷의 꽃이 만발해진다는 남편에게로 가는 길. 황량한 느낌이 싫어 겨울에는 무덤가를 조화로 장식한다는데요. 남편의 얼굴과도 같은 산소 주변을 화사하게 가꾸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꽃 좋아하지. 근데 그 새로 또 사왔어. 좋지? 에. 살아있을 땐 원망도 많았지만 먼저 가고 나니 남은 건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뿐. 그런 걸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무하게 저 세상에 보내고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할까? 어디에 기댈까? 이물봉분 끌어안고 기대도 봅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네요. 내일 또 와서 안아줄게요. 사랑보다 깊다는 부부의 정. 지금 이 순간 후회 없도록 두터운 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